네, 마켓 리더의 특급 전략입니다. 각 리서치 센터장들께 2014년도 증시 전망을 이어서 릴레이식으로 듣고 있는데요. 이트레이드 증권 리서치 센터 윤지호 센터장 오늘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첫 거래일, 첫 단추는 삐거덕거렸습니다. 네. 43포인트. 오늘도 뭐 좋은 시장은 아니고 반등도 약한 편인데요. 궁극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너무 장밋빛 전망 기대가 높은 거죠. 그래서 사실 첫 거래일에 2% 넘게 빠진 게 2008년 1월 2일 처음인 것 같아요. 그때는 뭐 리만을 지나는 국면이었지만 여하튼 뭐 여러 가지 원인들 뭐 PMI가 안 좋다, 뭐 환율이 문제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모든 것의 귀결점은 결국 우리나라의 실적 기대 수준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한 어떤 고민, 우려 이런 게 반영되는 시장이 아닐까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근거들의 뭐 자료를 또 많이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이익에 대한 추정치들, 어닝 컨센서스 뭐 이런 것들이 좀 계속 낮아지고 있는 국면이죠, 아직은. 그러니까 뭐 포워드 PR로 뭐 9.68배다, 밸류에이션이 싸다, 저점 매수. 지난 한번 저희가 11월 4일날 제가 자료를 영화점을 썼었는데 네. 계속 강조했던 게 연말 연초 장세를 큰 기대를 높이지 말자. 그러니까 저희가 뭐 예언자처럼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맞추겠다는 게 아니라 그 가장 큰 근거로 말씀드리는 게 실적 부분이에요. 그림 먼저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아주 단순한 그림 파란색이 실제치고요. 하얗게 돼 있는 봉이 결국 컨센서스인데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요. 지난 2년간 실적은 역성장 2년간 했습니다. 11년도 역성장했고 12년도 역성장했고 올해 자들고 한 90조 이상은 최소한 나오지 않겠나 했지만 저희가 4분기 보면 알겠지만 좋게 봐야 한 84조 정도? 역시 90조 미만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지난 한 11월 이후에 바르게 반영되고 있지만 여전히 80조대에 머무르고 있다. 나쁘다가 아니라 뭐 이 레벨은 유지된다도 중요하겠지만 기대가 실제 117조였다는 게 중요하고요. 연초 대비해서 계속해서 한 30% 이상 오차가 있었다는 게 중요한데 지금 2014년 이게 전망도 116조입니다. 퀀트와이즈 기준으로 보면. 이 기준으로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싸다부터 해서 여러 가지 논리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게 맞겠냐는 거죠. 왜냐하면 가장 큰 건 이겁니다. 다음 그림을 하나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네. 이익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올해 거의 한 80조대에서 내년에 정말 올해 117조가 나온다면 거의 30% 느는 건데요. 매출이 늘어나야겠죠. 근데 매출의 전망은 한 컨센서스가 4.5%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의 첫째 줄에 원래 매출액이 있는 건데 매출이 안 되는데 이게 이렇게 늘어난다? 저희는 근거가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를 보더라도 그림 보시면 이익 레벨업, 어닝스 레벨업이라는 거는 매출이 먼저 늘어난 뒤에 이익이 느는 거기 때문에 사실 최근의 흐름 보더라도 그냥 싸다는 논리보다 어떤 수주 베이스 산업이라든가 매출 그로스를 신뢰하는 섹터 전략, 종목 전략 아마 이게 적절치 않나. 그래서 저희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기대 수준이 낮아질 때까지는 주가의 상승 탄력은 크게 기대하기 쉽지 않지 않겠는가. 그게 연초 시장, 저희들이 계속 연초 시장이 크게 자신 없다 말씀드린 거고요. 오히려 이번 이 4분기 실적 시즌 나오면서 컨센서스 조정이 급격하게 조정된다면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윤지호 센터님이 늘 말씀하신 자신감을 갖기 위한 스스로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숫자에 우리가 근거해야 된다. 맞습니다. 숫자가 확인이 안 되니까 자신 있게 뭐 그렇다고 막연한 기대감만을 가지고 피력할 수는 없다. 네. 이 논리 아니겠습니까? 뭐 어느 정도 설득력은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 자, 그렇다면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분기별로 계속 나오는 변수이긴 합니다만 상수로 놓여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좋아지고 나빠지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걸 제외하고 나서 변수라고 해야 될까요? 올해는 또 어떤 변수들이 좀 있어 보입니까? 연말 연초에 가장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환율입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대외 의존도가 무역 의존도가 114%이기 때문에 네. 결국 수출이 잘 돼야 되고 내수 얘기를 하지만 구조상 수출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쉽지 않다. 그렇다면 저희가 사실 지난 한 여름 이후에 계속해서 좀 보수적 스탠스를 유지하다 보니까 비관론 아니냐 말씀들 하시는데 저희는 그게 아니라 닥터둠이라고도 들었어요. 네, 근데 저희는 올해를 좋게 봅니다. 근데 그렇게 보는 것은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출발점은 정책적 어떤 지금 부재 상황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한번 매트리스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우리가 통화라는 거는 경제 펀드멘탈과 결국 정책의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장기적으로 펀드멘탈에 귀결하지만 정책 조합이 단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달러는 약세에서 강세로 간 건 분명해요. 이제 테이퍼링까지 실시했기 때문에 갈수록 긴축기조 갈 것이기 때문에 달러는 강세죠. 그리고 엔화는 아베 정부가 있는 한은 뭐 일본이 어떻게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아베노미스 상황에서는 엔화는 약세 구조가 이어질 겁니다. 네. 문제는 원화입니다. 달러보다는 약한데 엔화보다는 강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어떤 경쟁력 구조에서 별 중요하지 않다는 분들도 있지만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실적 방향성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높이기 쉽지 않은 이유 중에 대표적 근거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러다 보니까 수출이 자신 없으니까 내수를 얘기하는데 사실 지금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고 사실 크레딧 시장 자체는 자금이 자체를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과연 내수 쪽이 가계부채도 있고 강하게 돌겠는가. 그리고 저는 정부 정책이 어떤 변화가 있어야 계기가 나온다고 봅니다. 저희가 연말연초장을 좀 보수적으로 보는 거는 혹시 1월이나 3월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선택한다. 네. 그래서 우리도 원화 약세를 유도하겠다. 뭐 이런 어떤 확정적인 모습이 나온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그렇죠. 보셔야 된다. 근데 아직은 그런 모습이 안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굳이 주가의 성향성만 믿고 실적도 바탕이 안 되는데 그냥 마냥 좋다는 논리로만 가는 건 적절치 않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은 오히려 이러한 전환의 시그널이 정책 쪽에서 나왔을 때 어떤 정책의 부재 상황이 벗어났을 때가 우리가 주식에 대해서 좀 더 자신감을 갖고 방향성에 베팅하는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정책적인 변수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올해는 한국은행 총재가 교체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금융통화위원회 또 두 분의 네. 위원도 교체가 되고, 어떻게 정책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에 올 2014년도에는 이 경기 확장에 대한 이 통화 정책을 구상을 좀 하시는 것 같던데요. 아니, 네. 뭐 재정 상황으로 봤을 때는 쉽지 않고요. 그렇죠. 뭐 BOK의 정책적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시장을 위해서는 여러분들 계속 주시해야 되는 변수가 우리가 Don't fight the Fed란 말이 있어요. 굳이 연준에 맞설 필요가 없듯이 우리도 한국은행 BOK의 정책 전환이 어느 시점에서 원화의 어떤 환율 시장의 각각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도 좀 너무나 섣부른 어떤 낙관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좀 그런 시그널이 좀 나와야지 확인이 네. 되는 것 같고요. 자, 그 밖에 또 변수는 우리 성장률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그냥 제가 그냥 오늘 장기 전망보다 좀 어제 급락을 했기 때문에 좀 중심을 그쪽을 준비해 왔는데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현대차 어제 많이 빠지니까 이제 환율이 이유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 역시 실적입니다. 제가 항상 주시장을 바라볼 때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결국 우리가 실적이라는 것의 그 반영이 거울이 뭐 주가 아니겠는가 이게 기본적인 이 스탠스고요. 이 현대차를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 보시면 아주 극명히 네. 나오는데 순이익 증가율보다 자본 증가율이 더 빨랐죠. 그러니까 마이너스에 들어가겠죠. 이게 커지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ROE 기대치가 내려가는 겁니다. 2012년에 4월 이후에 마이너스에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현대차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익률이 이제 떨어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가는군요. 결국은 뭐 밸류에이션 싸다 이걸 떠나서 그로스 뭐 얘기를 하기 전에 ROE의 기대값이 내려갈 때 굳이 주가의 위를 열 수 있겠냐는 거죠. 사실 현대차가 여러 가지 이론이 있었죠. 중간에 반영되지만 박스권 산달을 못 뚫는 것이 이 상황에 있고요. 문제는 지난 11월 이후에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값, 그러니까 소위 자본 증가율이 순이익을 넘어섰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 이 트레이드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약간 보수적 스탠스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오해가 연진인데 삼성전자 팔라는 얘기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주가를 200만 원 가면서 코스피를 2200, 300 가는 장은 아닐 거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에 들어갔다는 거는 뭐 이 계기가 있어야 이 둘이 뭐 엄청난 주주우선 정책을 쓰던 건 엄청난 투자를 해주던 이런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이들 종목들의 지수 견인력은 떨어집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드리면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삼성전자, 현대차가 못 올라가는데 어떻게 지수가 올라가냐. 현대차가 성장이 떨어진 2004년, 5년 삼성전자 떨어져 그때 다른 섹터가 다 벽가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그게 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바람직한. 그리고 이거에 잘못된 오해들. 이게 좀 정체되면 중소형주 코스닥이 움직이다. 이것도 틀린 생각입니다. 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철저하게 좋아지는 역사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지는 산업이 있고 좋아지는 섹터가 있고 좋아지는 종목이 있어요. 실적 방향성이. 철저하게 그쪽으로 가신다면 그게 답이 아닐까. 그랬을 때 그나마 섹터 전체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는 다음 그림인데요. 우리나라의 큰 보면 우리나라 자체가 경기 민감제예요. 우리나라가 무슨 방어제 이런 개념은 아니고 우리나라 자체가 경기 민감제이기 때문에 네, 소비를 크게 해야 보면 되니까. 그렇죠. 투자재와 소비재의 비율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IMF 때는 투자재가 너무 과잉돼 있으니까 IMF가 왔던 거죠. 오버캐퍼시티.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길게 보면 소비재가 올라왔지만 지금은 투자재와 소비재의 비중차가 너무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큰 컨셉은 시크릿칼 쪽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크릿칼 쪽을 보는데 옛날에는 단순하게 철강주 포스코를 봤다면 지금 OCI를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장이 오히려 태양광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는다면 뭐 연간 전망까지는 아니지만 오래전 계속 왜 이러지란 어떤 이유를 찾다가 시장 끝난다는 거죠. 네. 저희가 이트레이 전략에서 지난 11월 달 연간 전망 이후에도 계속 강조드리는 거는 프레임워크가 바뀌었는데 여전히 구자대로 보시 봐라. 첫째는 2014년은 과거 유동성 장세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미국이 테이퍼링을 실시했다는 거. 그래서 유동성이 아닌 펀드멘탈의 잣대로 본다는 거고요. 펀드멘탈의 잣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투자에 있어서는 결국 기업의 실적이에요. 실적 방향성이 약하기 때문에 연초부터 약한 거고요. 네. 이 방향성에 대한 어떤 좀 더의 어떤 방향성에 대한 시그널링.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는 정책적인 변화, 통해한 환율의 변화 이런 게 나오기 전까지는 좀 더 보수적 스탠스를 가져라. 너무나 뭐 빠졌으니까 반등할 것이다. 뭐 일시적 반등 나오겠지만 그게 2,100, 2,200을 뚫고 가는 흐름이 아니라면 여전히 조심스럽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뭉뚱그려가지고 막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딱 정명하게 정해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죠. 예. 뭐 기업은 아까 좀 얘기해 주셨네요. 아니 뭐 제가 종목을 잘 언급은 안 하는데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4년, 5년, 7년 그때 사이클을 많이 말씀한 시크릿까지 돌았을 때 뭐 OCI라던가 아니면 뭐 내수주에서도 좀 골라서 가셔라. 뭐 이 정도 차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원고에는 있는데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저도 넘어가겠습니다. 예, 뭐 종목도 굳이 언급하면 좀 오해 여지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예. 네네. 나중에 또 한번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한번 이렇게 질성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마켓리더의 특급 전략이었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리서치 센터 윤지호 센터장님 오늘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